퇴직연금 가입자 중에서 내 수익률이 몇 등인지 볼 수 있는 분포표도 이번에 제시를 했더라고요. 펀드나 ETF 같은 실적 배당형에 투자되고 있는 비중이 확실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퇴직연금을 가입한 회사를 퇴직연금 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증권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수익률이 10%가 넘는 비율이 30%가 넘게 나왔습니다. 장수르님,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와 또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2024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 이거 자료 보셨을까요? 네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셨으면 이것도 아시겠네요. 어떤 거 그 퇴직연금 가입자 중에서 내 수익률이 몇 등인지 볼 수 있는 분포표도 이번에 제시를 했더라고요. 보셨다고 하셨죠? 네, 제가 진짜 안 그래도 궁금했습니다. 장수르님 몇 등이세요? 이건 개인 프라이버시입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랑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퇴직연금 운용통계라고 해서 이제 현황을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재미있게도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나의 수익률이 과연 전체 퇴직연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몇 등 정도 위치할까를 보여주는 어떤 성적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이제 볼 수 있고, 실적 배당형 상품들이 어떤 게 가장 많이 투자되어 있는지,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코너들도 있어가지고 좀 인사이트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추가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2024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를 토대로 퇴직연금 트렌드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 중에서 첫 번째는 연금 운용에 있어서 안정적인 저축에서 투자로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퇴직연금은 DB, DC형 퇴직연금 그리고 IRP 계좌를 전체를 묶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퇴직연금 적립금 총액이 2024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431조 7천억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제도가 생긴 이후에 400조 원이 넘는 건 처음인데요. 그래서 저희 온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전체 적립금 규모가 1,2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한 3분의 1 정도 되네요. 맞아요. 2024년 말을 기준으로 이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나, 운용 방법을 좀 살펴보니까 물론 아직까지는 그 대기성 자금을 포함해서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되고 있는 비중이 많기는 해요. 그렇지만 펀드나 ETF 같은 실적 배당형에 투자되고 있는 비중이 확실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2024년 퇴직연금 가운데서 펀드나 ETF 같은 실적 배당형에 투자된 적립금은 얼마냐라고 살펴보니까 총 75조 원 정도였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는 50조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50% 정도 늘어나네. 절반 가까이, 50% 가까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주변만 봐도 과거에는 그냥 뭐 세액공제 받고 끝 약간 이런 식으로 연금계좌를 보시다가 이제는 정말 적극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이게 내가 운용하고 불리고 굴리는 만큼 내 노후 자산이 커진다, 이런 인식이 좀 생겨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투자에 점점, 퇴직연금도 투자에 점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로 이제 실적 배당형 상품 투자하는 비중이 늘었다, 이렇게 좀 짚어주셨는데, 두 번째 포인트는 뭘까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와도 연결이 좀 되는데요. DB, DC, IRP 이렇게 제도 유형별로 그리고 저희가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뭐 증권사라던가 은행, 보험사 이런 식으로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 금융회사별로 그 수익률에 있어서 약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다, 차이가 있다라는 점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수익률을 한번 짚고 가면 DB형을 포함해서 전체 퇴직연금의 연간 수익률, 2024년 연간 수익률이 4.77%로 집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차이가 좀 있는데요. DC 같은 경우에는 5.18%, 그리고 IRP 같은 경우에는 5.86%였습니다. 회사가 운영하는 DB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4.04%로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었는데요. DC나 IRP 같은 경우에 스스로 이렇게 운용을 하다 보니까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상대적으로 실적 배당형 상품에 대한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수익률의 차이가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한번 추측을 해보고요. 비중이 어떻게 되었어요? 실제로 보면 실적 배당형 상품에 얼마나 투자되어 있나 비중을 보면 DB형 같은 경우에는 6.8%에 그치고
DC 같은 경우에는 무려 23.3%, 네. 그리고 IRP는 33.5%로 네. 확실히 실적 배당형 상품의 비중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좀 높게 나타나는구나, 이런 트렌드 발견이 되었습니다. DC랑 IRP가 수익률이 더 높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융회사별로도 수익률의 차이가 있다고 맞아요. 하셨었잖아요. 네네. 이제 퇴직연금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증권사, 보험사, 은행에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수익률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네, 내가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금융회사별로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에도 좀 차이가 납니다. 네. 이번에 수익률 분포 통계를 보니까 네. 은행 같은 경우에 평균 수익률이 4.25%, 그리고 생명보험이랑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각각 4.43%, 그리고 3.93% 정도였고요. 증권사가 좀 6.33%로 수익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퇴직연금을 가입한 회사를 퇴직연금 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금융회사별로 가입자들의 수익률 분포, 수익률이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나도 한번 살펴봤는데 네. 은행이랑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대부분, 그러니까 80% 가까이가 이 4% 미만, 4%대에 네. 집중이 되어 있었고요. 증권 같은 경우에는 분포가 조금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물론 수익률이 낮은 쪽에도 분포가 되어 있지만 네. 연간 수익률이 10%가 넘는 쪽을 봤더니 네. 네, 이 비율이 30%가 넘게 나왔습니다. 네. 증권 같은 경우에 실적 배당형 상품의 종류가 좀 많다 보니까 리스크를 지면서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 게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뭐 해볼 수 있을 것 ETF를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투자할 수 그쵸. 있는 회사이기도 하니까 맞아요. 정리를 하면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실적 배당형 상품 비중이 높았던 이제 DC, IRP 그리고 금융회사별로 따져보면 이제 증권사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좋았다 이렇게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사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수익률을 맞아요. 가졌다기보다는 네. 내 수익률이잖아요. 맞아요. 네. 아까 전에 이제 전체 성과와 비교를 해서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데이터일까요, 그러면? 내 수익률이 과연 어디쯤인지, 뭐 몇 등 정도인지를 네. 볼 수 있는 분포표가 나와 있습니다. 네네. 실제 이 통계 자료에도 보시면 내 퇴직연금 운용의 현 주소를 알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이런 멘트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 여러분 지금 가입하고 계신 퇴직연금 어플 앱 여셔가지고 작년 내 퇴직연금 수익률이 얼마였나 작년 한번, 수익률만 보셔야 돼요.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숫자 기억하셨다가 이 통계표 보시면 아, 내가 100명 중에 몇 등이구나, 이 정도도 한번 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저희가 IRP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전체 가입자를 100명이라고 할 때 1등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수익률은 33.2%였고 90등에 해당하는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0.8% 수준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약간의 현 상황을 진단하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DC랑 IRP 평균 수익률도 말씀을 주셨잖아요. 평균 수익률 정도면 네. 몇 등이죠? 지금 보면? 네, 아까 말씀드렸을 때 DC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 평균 수익률이 5.18%였고 IRP 같은 경우에는 5.86%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DC형 같은 경우에 대략 상위 10% 안에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IRP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뭐 5.86% 평균은 근사치다라고 하시면 상위 30% 안에 들어와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수익률 상위 10% 네. 이런 사람들은 자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도 한번 살펴본 자료가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평균 대비 이분들의 경우 실적 배당형 상품의 비중이 3배 이상 높았다. 네, 확실히 뭔가 수익률과 실적 배당형 상품 간의 연관성이 좀 있더라. 비례하네요. 두 번째 포인트까지 살펴봤는데 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맞습니다.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2024년 한 해 동안 퇴직연금을 수령한 전체 인출 금액을 좀 살펴봤더니 네.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 형태로 찾아 쓰신 비중이 57% 가까이 오, 됐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인출 금액 기준이고요. 네. 이 금액 기준으로 볼 때는 절반이 넘게 연금으로 수령을 하셨다라는 트렌드를 짚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물론 금액이 아니라 계좌를 기준으로 보면 조금 달라지는데 네. 계좌 수를 기준으로 보면 아직까지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중이 13% 정도에 불과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연금으로 받는 계좌는 적지만 이제 한 계좌당 수령하는 금액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한 분석이세요. 네. 이게 평균 수령액을 좀 기준으로 따져보면 연금으로 수령한 계좌 같은 경우에 2024년 한 해 동안 약 1억
4,694만 원 정도를 수령을 하셨고요. 일시금으로 찾아 쓴 계좌 얼마나 찾아 썼나, 얼마나 받았나를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약 1,654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이게 적립금이 많은 계좌일수록 연금으로 찾아 그럴 것 같아요. 쓰시고, 네네. 네, 그리고 적립금이 좀 낮을수록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일시금으로. 찾아 쓰는 경향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큰 흐름에서 보시면 네. 이게 계좌가 됐던 뭐 수령액이 됐던 전반적으로 연금으로 찾아 쓰시는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 그만큼 뭔가 연금 수령에 대한 연금으로 찾아 쓰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씩 자리가 잡혀가고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네네. 지금까지 2024년 퇴직연금 운용 어떻게 되고 있나 정부가 이렇게 조사하고 분석해서 발표한 자료를 함께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세 가지 포인트를 짚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원리금 보장형보다는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하는 비중이 점차 맞습니다. 늘고 있다. 네. 두 번째 포인트는 제도 유형별로 나눴을 때는 DCIRP, 금융회사별로 나눴을 때는 이제 증권사의 네. 수익률이 높았는데 그 이면에는 실적 배당형 상품에 대한 비중이 높았다. 이렇게 좀 볼 수 맞습니다. 있었고요. 네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로 연금 수령 비중이 이제 자금으로는 50%를 올해 처음 돌파했고 계좌 기준으로도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점차 연금 수령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네.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깔끔하네요. 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이번 통계에서 눈여겨보실 부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퇴직연금 가입자분들이 어디에 어떤 상품에 가입하고 있는지도 네네. 이번 통계에 아. 담아두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적립금 순위도 저희가 2부에서 오. 한번 본격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놓치지 말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